회화과 예비 예술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병이 창궐하는 이 고난의 시국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국민 보건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보건당국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2020년도 1학기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위생관계로 제가 직접 가서 수업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 수업이 직접 대면하에 여러분들 작업의 세부들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또 그 비평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작업을 디벨롭하고 진행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수업인데 대면을 못하니까 좀 대면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 무슨 이야기를 이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재밌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들 뭐 학교 다닐 만큼 다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한 상황일 거예요. 향후 1년 혹은 뭐 졸업반이 아닌 경우는 2년 후에는 졸업을 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시겠죠.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뭐 졸업 앞둔 미대생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고민이 엄청 많았죠. 죄송합니다. 저희 조교들입니다. 조교가 둘입니다. 무케가 있고 미호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나 그냥 모른 척하고 강의할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졸업을 앞둔 미대생의 고민 이런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요. 언제나 먹고 사는 게 일단 고민이 되죠. 근데 제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업작가를 할 것인가를 두 개를 두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인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취직을 할 조교들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조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애들이? 일단 취직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취직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것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업 작가로 사는 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어차피 뭔가를 해서 돈은 벌어야 내가 먹고 살 테니까. 그래서 뭐가 어찌 되든 간에 나는 작업을 하고 살 거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단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거긴 한데 사실 그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대로 내가 구현하면서 살겠다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뭐 착각이나 환상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이 나의 오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야죠.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하되 let it be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이런 삶의 태도가 정답은 아닙니다. 왜 자기계발서 같은데 보면 거꾸로 얘기하죠. 이런 거랑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삶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라, 설계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창작자라는 사람들은 자기계발서에서 시키는 것 반대로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개미가 아니라 배짱이가 되는 거죠. 물론 놀고 먹기만 하는 배짱이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놀고 먹기만 하는 배짱이의 삶이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도 않아요. 배짱이는 배짱이의 욕구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배짱이가 돼야 돼요. 저기 바깥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갈 개미들한테 내 노래로 웃음을 주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는 그런 배짱이가 되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지금 샜는데 어쨌건 오늘 수업은 제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좀 해볼 거예요. 물론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걸 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케이스로서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때 내가 무슨 고민했고 이때 왜 이런 거 그렸고 이런 걸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만에 학교 다닐 때 했던 작업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막 부끄럽고 막 어떤 건 막 오그라들어 죽을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여러분은 맨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맨날 니들만 발표하고 나는 크리틱한답시고 뭐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발표를 한번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때 자료들을 갖고 와서 제가 근 한 10년 정도는 거의 그림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거의 그림만 그렸던 것 같아요. 한 학부 대학교 1학년, 2학년, 한 3학년 중반 정도까지는 계속 그림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뭐 당연하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미술학교를 간 거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안 맞아요. 저랑 안 맞고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그리는 거. 중요한 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그 그림이 잘 될 때 나오는 건데 혀가 나옵니다. 하면서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네. 뭔지 궁금하시죠? 자, 진짜 부끄러우니까 내가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나 딴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주로 드로잉들을 1, 2학년 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과제로 했던 작업들은 아니고요. 그냥 혼자 찍찍찍찍 그리면서 그렸던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학생 때 그 애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주로 이제 종이에 이렇게 연필로 찍찍찍 그리는 건데 왜 어린이들이 뭔가 이제 미숙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이랑 관계 맺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제가 좀 스스로 이입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요구르트를 빨대로 마셔야 되는데 자꾸 그걸로 비눗방울을 불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시소에 올라가 있긴 한데 그걸로 어떻게 노는 건지 시소로 노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갑자기 거기 올라가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엉뚱한 서커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끄럼틀이 너무 가팔라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거나 이건 우산 쓰고 있는 건데 우산이 내 친구인데 친구가 비 맞으니까 같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먹구름이 내 우산을 뺏어간 겁니다. 이건 엄마 손 잡고 있네요. 가끔 어릴 때 엄마가 멍하니 있으면 괜히 막 불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모르는 딴 세상에 가 있다 뭐 이런 걸 느끼면서 뭐 그런 거 표현한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목마를 타는 어린이인데 목마가 너무 격해요. 그래서 목마의 승리입니다. 요건 어린이들 그린 건 아닌데 왠지 그림이라는 게 그릴수록 내가 그림에 휘둘리는 것 같아서 그린 드로잉입니다. 요것도 그림에 대한 그림이네요. 캔버스 옆면에 얼굴을 갖다 박아요. 뭐 자화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퍽퍽 갖다 박을수록 캔버스는 커지고 내 자리는 없어집니다. 자, 요런 게 한 학부 2학년 정도까지 제가 열심히 하던 그림들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 그림들도 있어요. 지금 보더라도. 근데 당시에는 좀 자신이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거, 우리 작가 선생님들처럼 그럴싸하고 뭔가 조금 더
예술 같은 거를 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캔버스 그림을 이제 조금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캔버스에다가 이 이후로 진행했던 캔버스 그림들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들입니다. 학교 휴학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린 그림들이에요. 제가 어린이들을 그리다 보니까 자꾸 어릴 적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사진 앨범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걸 캔버스에 그렸었어요. 뭔가 좀 신비로워 보이고 싶어서 물감 말고 먼지를 물에 개서 그걸 재료로 써서 그렸었습니다. 건물 옥상 같은데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거 끌고 모았어요. 물감 값도 안 들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요 그림은 먼지를 물에 갠 게 아니라 종이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잿가루를 만들어서 그 기름에 개서 그렸어요. 제 아기 때 사진입니다. 요건 좀 또 다른 스타일로 시도해 본 건데 좀 추상화돼 있죠.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여기 놀이터에 그네예요, 그네. 뒤에 아파트 같은 거 좀 있고. 근데 요때 했던 그림들이 좀 딱딱해요. 조형적으로는 좀 이렇게 내가 비워가면서 그리려고는 했는데 이게 이미 찍혀있는 사진들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금방 질리더라고요. 한 1년 하다 말았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역시 경직돼요. 경직된 게 보여요. 그러고는 좀 조금 어설프게 유화물감 그림을 좀 했었습니다. 안 다뤄보던 재료라 정물화 그리면서 연습도 하고. 요 크리스마스 트리네요. 옆에 아이가 있는데 트리에 먹혀버렸습니다. 요 자화상입니다. 권총을 든 어린이가 권총을 머리에 겨누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여기 놀이터네요. 오리 모양의 목마가 하나 있는데 스프링이 좀 길어서 애들 놀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 좀 웃긴 그림이에요. 지금 유실돼서 없는데 사실 지금 앞에 설명했던 그림들 중에 남아있는 게 반도 안 됩니다. 어쨌건 이것도 지금 없는 그림이에요. 이게 너무 형형색색이라 뭐가 잘 안 보이죠? 이게 어린이 유치원의 단체 사진입니다. 근데 애들이 다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도 다들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기억도 이거는 가물가물해요. 그때 아마 저희 강호순이라고 연쇄살인 사건이 막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 소재로 좀 우회적으로 드는 생각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설명은 스킵. 요건 용산 참사 때 너무 절망적인 감정이 들어서 그때 제가 지내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싸그리 불타버린 광경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전에 본 그림이 제가 학창시절에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때가 한 2009년이었을 거예요. 2009년 중반. 그리고 예비 작가로서 굉장히 큰 변화를 제가 겪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를 강의를 언제 다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시작할 수 있을지 영감도 안 옵니다. 어쨌건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죠. 일단 첫 번째, 본인이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들을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소재상으로는
유년을 다룬 경우가 많았고, 수사적으로는 패러독스,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뭐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험도 좀 있었고, 시의성 있는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고, 정서적으로는 좀 어두운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유머러스하게 하려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림의 이야기가 중요했던 것 같고요.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것저것 다 했죠. 크게 어떤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스스로 정리한 이 7개의 키워드에는 개별 작업들에 대한 저의 사적인 기억이나 사연 뭐 이런 거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자신의 작업을 객관화해서 키워드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이렇게 뽑아놓은 키워드들 중에 지금 2020년 지금부터 진행할 작업들에 있어서 본인이 킵해두고 싶은 키워드를 골라보세요. 네,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이 마지막 그림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 후반 그리고 2010년도쯤에 진행한, 그때가 이제 졸업 작품이었는데, 그 작업들에 있어서는 역설, 유머, 이야기, 유연함 이런 거는 제가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 유년을 다룬다거나 재료 실험을 한다거나 시의성 있는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하는 측면은 포기했던 것 같아요. 뭐 혹은 보류일 수도 있고요. 자, 어렵지 않죠? 1번, 지금까지의 자신의 작업들을 분류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키워드들을 뽑을 것. 2번, 이 키워드들 중 지금부터 진행할 작업에도 해당되는 것들만을 남겨볼 것.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과제입니다. 과제물의 형식은 파워포인트 기반으로 작업을 해서 PDF 파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메일 주소를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향후 수업은 여러분이 이렇게 뽑아낸 키워드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실제 작업까지 연결해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키워드를 뽑아서 작업 진행을 해 나가는지, 뭐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다음 시간에 만나서 얘기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수업 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